근데 대체로 준수한데 왜 결혼을 포기하냐? 이 회사 자체를 진짜 힘들게 정말 원해서 들어간 직장이기 때문에 잃고 싶지 않았던 거야. 남자의 키는 180 이상이어야 되고요. 연봉, 자산, 학력이 전부 자기보다 높아야 되고 가정적인 성격에 나이는 2살 정도 차이만 보고 싶다. 빡세죠? 집에 가라 그랬어요. 많이 혼났죠? 나이가 적지 않은데 왜 이렇게 높은 이상형을 원한 거예요? 만났던 남친이 이 정도 됐던 거야. 근데 이제 20대 머물러 있는 거야. 피디님들, 지난번에는 우리가 결혼을 포기했던 남성이 결혼에 성공한 사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는데, 이거를 보시고 또 이제 결혼에 성공한 여성의 사례를 좀 얘기해달라고 해서 오늘은 결혼을 포기했던 여성이 결혼에 성공한 사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분이 저를 찾아온 이유, 첫 번째는 주변에 친한 친구가 이제 애를 낳고 살다 보니 애가 너무 낳고 싶어졌대.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 과거에 대비해서 1년 1년이 다르고 하루하루가 다르더래. 소개가 안 들어와. 이러다가 진짜 혼자 늙어 죽겠구나. 너무 불안해서 저를 이제 찾아오신 거죠. 근데 또 소개 들어온 남성들은 또 성에 안 차는 거야. 이렇게 고민을 하던 중에 본인이 친한 동생이 저희 회사를 통해서 결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이분의 스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자분 스펙, 나이는 33살, 직업은 중견기업에 근무하셨던 분이에요. 연봉은 4,300, 학력은 지방사립 4년제 대학 졸업이고요. 자산은 1억 정도, 부모님 노후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외모는 여자분이 키가 좀 컸어요. 170. 평범한 외모였습니다. 키가 꽤 크시네요. 네. 이분의 스펙을 총평하자면 나이가 적지 않아. 많았어. 그리고 키가 좀 컸기 때문에 소개하기가 수월하진 않았어요. 여자 키 큰 거는 단점일 수 있네요. 그쵸. 나이가 들수록 조금 더. 어릴 때는 늘씬하고 키 큰 게 좀 장점일 수 있지만 나이가 좀 들수록 남성분들이 아주 키 큰 여자를 많이 선호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외에 나머지 스펙은 굉장히 준수한 편이었어요. 근데 대체로 준수한데 왜 결혼을 포기하냐? 이분이 지인 소개로 동갑내기 남성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남자하고 만났을 때는 결혼 생각 있니 이런 얘기 안 하고 만날 거 아니야. 주변 지인 소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2년을 만났는데 결혼 시기가 돼서 결혼하자 했더니 남자가 하는 말. 나 결혼 생각 없어. 32 때 그래서 이별을 했죠. 그리고 이분이 이 생각이 진짜 컸던 게 뭐냐면 주변의 친구들이 애를 낳는 걸 보니까 이제 결혼하고 출산하면 경력 단절될 텐데 이 회사 자체를 진짜 힘들게 정말 원해서 들어간 직장이기 때문에 잃고 싶지 않았던 거야. 여기에 계속 다녀야 되니까. 그게 가장 컸죠. 근데 요즘에 육아휴직 이런 것도 있고 출산휴가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직장을 유지하면서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진짜 부모님이 애 봐주시지 않는 이상 여자분 직장하면서 일하기 진짜 힘들거든. 근데 그걸 옆에서 봤잖아. 친구가 회사를 그만뒀더래. 더 불안감이 컸던 거죠. 아무리 이제 여자분들을 위해서 제도가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나 뭐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좀 열악하긴 해요. 32살 때보다 33살이 되니 소개 건수가 완전히 없어졌대요. 소개가 안 들어와서 와, 이제 나는 한 살 더 먹으면 끝났구나. 지금도 끝났는데 이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다 보니 자존감이 폭삭 내려앉아서 자신감이 이제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포기했었다고 하네요. 근데 스펙이 이전까지 안 나왔었는데 원하는 스펙이 어느 정도 있길래 소개받는 남자의 스펙이 별로라 하신 거예요? 이 여자분의 이상형이 있었어. 왜냐면 전 남친이 있었잖아. 전 남친이 키가 컸대요. 그래서 남자의 키는 180 이상이어야 되고요. 연봉, 자산, 학력이 전부 자기보다 높아야 되고 가정적인 성격에 나이는 2살 정도 차이만 보고 싶다. 빡세죠? 집에 가라 그랬어요. 많이 혼났죠? 나이가 적지 않은데 왜 이렇게 높은 이상형을 원한 거예요? 만났던 남친이 이 정도 됐던 거야. 20대에 만났잖아, 남친은. 그리고 이전에 막 소개받았던 남자들도 이 정도 스펙은 됐으니까. 근데 이제 20대에 머물러 있는 거야. 자, 생각을 해봐라. 넌 이제 20대가 아니야. 33이야. 여자 나이 35이면 만혼이야. 너 이제 2년밖에 안 남았어. 냉정하게 얘기를 했고요. 네가 원하는 남자는 육각형의 남자야. 그 육각형의 남자는 더 어린 여자를 원한단다. 33은 안 본단다. 라고 얘기를 했어. 35세 남자가 33세 아주 예쁘지 않은 한 선택을 하진 않을 것 같았어요. 이 여자보다 더 나은 스펙의 남자였으면 저라면은 20대 맞죠? 당연하죠. 요새는 그리고 제가 얘기했지만 2003년생, 2004년생들도 저희 쪽에 오시니까. 그리고 두 번째, 20대 때 네가 이렇게 소개받았던 건 네가 20대니까 가능했던 거다. 너 20대 외모도 지금 아닐 거고 나이도 아니지 않냐. 그리고 출산 가능성도 남성들은 20대보다 지금이 훨씬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요즘에는 남자분들이 어떤 줄 알아요? 냉동난자 해놨냐고 묻는 남자분들도 있습니다. 대놓고 물어요. 물어요. 나이 많으면 그거에 대한 준비는 어느 정도 해놨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33이 많다면 많은 나이지만 엄청 더 많은 나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데 어떻게 따지냐 남자들은 33이야 지금은. 근데 내가 이 여자랑 교제해. 그럼 못해도 1년은 교제해야 되면 34. 결혼 준비하면 6개월 1년. 그럼 35에 이 여자랑 결혼을 할 텐데 이 여자가 그럼 36엔 임신이 될까?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교제하면서 결혼까지 가는 과정에서 그렇죠. 그 기간이 걸리죠. 그것까지 계산을 한다고.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이 조건 중에 네가 포기하지 못하는 두세 개만 나한테 얘기해. 이거는 맞춰줄게. 하지만 나머지는 다 내
내려놔. 아니면 소개 못해. 라고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너 너무 키가 커. 네가 27에 28에 170이면 날씬하고 예쁘기 때문에 소개가 가능한데 170에 34살의 여자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남성들이 거절을 줄 확률도 있어 라고 얘기를 냉정하게 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서 그냥 가지 않을까요? 좀 울먹이긴 하더라고요. 대부분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갔다가 다시 또 오세요. 근데 이분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기 때문에 저의 이 팩폭이 너무 좋았대요. 이걸 들으려고 왔대요, 사실. 그리고 나서 팩폭을 맞은 후에 다시 이상형을 정리했습니다. 네가 평균 여자보다 키가 큰 거야. 그러니까 평균에 맞추자. 라고 해서 이제 겨우 맞춘 건 남자분 키 173 이상. 나보다 크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맞췄고요. 남자가 진짜 경제력이 좋아. 그럼 170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연봉은 5천 이상. 세 번째는 가정적인 성격은 꼭 맞춰달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꼭 지켜주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외의 전부 조건은요. 다 조율을 하시기로 했어요. 꽤나 수용이 됐네요. 많이 수용이 됐죠. 그래서 제가 이분 한 8명 정도 소개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의 스펙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남자분 나이는 36살이었고요. 나이 차이 얼마 안 났어요. 직업은 스타트업 개발자. 연봉은 6,500. 학력은 인서울 4년제에 남자가 지방에 아파트를 보유했어. 너무 괜찮죠? 부모님 노후는 대신 세모. 외모는요. 키 178의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여자분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다 맞췄네요. 다 맞췄어. 그러니까 제가 조율을 하라고 한다고 해서 너무 떨어지게 소개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은 기대 심리를 높여놨다가 안 되면 실망을 할 거 아니야. 전 최대한 낮춰놓고 원하는 걸 맞춰주긴 해요. 그래서 스펙도 좋고 남자분이 괜찮으니까 여자는 마음에 들어 했고요. 여자분의 후기는 만남을 더 하고 싶었는데 웬걸요? 남자분이 거절하셨습니다. F서를 안 하신 거예요? 안 했어요. 남자가 여자를 깐 이유 피드백을 들어보니 첫 번째 나이 들어 보인다. 내가 봤을 땐 그렇게 들어 보이지 않은데 이 남성분이 20대 여자분들을 몇 명 보다 보니 또 눈이 맞춰진 거야. 이 정도 스펙이면 20대 여자도 볼 수 있는. 그렇죠. 20대 여성들도 보니까 28, 9 여성들도 본단 말이야. 집이 있으니까 남자가. 그러니 31살 이하의 이 여자분을 만나고 오더니 누나 저 안 될 것 같아요. 33살 이하로 해주세요. 오히려 남자가 눈이 더 높아졌어. 여자를 만나고 와서. 그리고 키가 생각보다 너무 컸어요. 남자분이 키를 그렇게 보지 않는 분인데 여자분이 좀 등발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있다 보니까 더 커 보였나 봐. 세 번째 대화가 잘 안 통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봤을 때 남자분이 외모가 마음에 안 드니까 대화가 하기 싫었던 거야. 내가 얘기했어. 야 너가 마음에 안 드니까 대화도 싫었던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맞아요 언니라고 시인을 하더라고요. 여자분이. 또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나이가 비슷한 남성분들을 제가 계속 소개를 했어. 근데 나이 때문에 깠어 남자분들이. 그래서 이번에는 나이가 좀 꽤 차이 나는 남성을 소개를 해봤습니다. 대신 능력은 좀 있었어요. 남자분 나이는 41살이었습니다. 이제 좀 차이 나네요. 한 8살 정도 차이 났죠. 직업은 자영업. 그리고 연봉은 8천에서 1억 정도. 학력은 대학교 중퇴입니다. 자산은 경기도의 아파트가 본인 소유로 있었고요. 현금 한 2억 정도 모아놨어요. 능력 좋네요. 부모님 노후도 어느 정도 되어 있고요. 이분의 키는 171의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어때요 남자분? 나이 학력 빼고는 나이 학력 빼고는요. 경제력도 좋고요. 성격도 너무 좋아. 가정적이야. 이렇다 보니 남자분은 여자분이 어리잖아. 그리고 여자분도 괜찮으니까 서로 한 3-4번 만남 하시더니 정식적으로 교제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여자분도 처음에는 한두 번 만남할 때는 포기를 못하더니 또래 남성들한테 내가 어필이 안 된다는 걸 알고 느끼니까 그러니까 객관화가 된 거죠.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택하게 된 거지. 경제력이 좋고 한데 키, 나이 이런 거에서 이상형에 좀 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왜 만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단점을 커버해주는 경제력을 남자가 가졌고 그리고 본인이 계속 까였잖아. 이제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나이인가 했는데 이 남자가 본인을 너무 좋아해주니까 거기에 이제 여자는 좀 감동을 했어요. 그리고 행복하대요. 남자분이 너무 잘해주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대화가 너무 잘 통하고 나이 차이 이런 게 별로 문제가 안 돼. 왜냐면 남자가 외모가 나름 동안이야. 괜찮아. 반대로 이 남성분이 여자를 마음에 들어하는 이유도 있을까요? 남자분 저한테 감사합니다. 어리잖아 여자가. 그렇게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본인이 키가 작아서 키 큰 여자를 되게 선호하셨던 남자야. 서로의 보완을 해줬죠. 단점들을. 그리고 열심히 사회생활하는 그 모습. 일욕심 있는 거. 자영업 하시는 그 나름 사업하는 남자잖아. 그렇다 보니까 여자의 그런 사회성이 좋았던 거야. 그리고 부모님 노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인 둘이만 잘 살고 여자만 내가 커버하면 되겠다. 그래서 부담이 없었대요. 그렇게 이 두 분은 정식적으로 사계절 1년 다 만나고요. 결혼하셔서 아이 낳고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아이 2명 낳았어요.
피디님들 요즘 주변 사람들 보면 결혼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진짜 결혼 못할 것 같아요. 포기할래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맞는 말 같은 게 제 주변 친구만 봐도 결혼하겠다 친구가 3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유튜브 댓글 보면 나는 이번 생에 글렀다. 결혼은 포기해야지. 이런 댓글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이 과거에 비해서 힘들어진 거는 맞지만 또 넉넉한 환경이 아니어도 결혼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또 많이 있습니다. 또 마침 이렇게 떠오르는 저희 회원 사례가 있는데 이 남자분 역시도 결혼을 포기했다가 저를 만나셔서 결혼에 성공하신 남자분이 있는데 그 사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결혼을 포기했는데 어떻게 결혼을 시킨 거예요? 제가 또 용기를 줘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포기했는데 남자가 굳이 저희 회사까지 찾아온 이유가 있었어요. 저희 회사를 찾아온 첫 번째 이유는 이미 다른 결정사를 이용해봤지만 잘 안 됐기 때문에 몇 군데 정도라고 할때요? 한 3-4군데는 이용을 해봤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개도 받아봤지만 매번 잘 안 되니까 그래서 포기를 했던 거고, 세 번째는 우연히 저희 채널을 보고서 한방 언니면 나를 결혼시킬 수 있겠다라는 희한한 그런 믿음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왔는데 진짜 나는 한방 언니 여기서도 안 되면 포기해야지 이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거의 막바지에 온 거네요. 막바지.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온 거죠. 그래서 이 남자분의 스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나이는 38. 결혼정보회사에서는 만혼이라 그래서 노총각이죠. 직업은 중소기업 과장님이십니다. 연봉은 5천 초반 정도 되시고요. 학력은 지방사립 4년제 대학을 졸업하셨어요. 자산은 서울 소재 빌라를 소유를 했고요. 대출을 좀 받았어요. 그래도 집 마련을 하긴 했네요. 그럼 결혼 준비했고요. 부모님 노후가 되어 있어요. 부모님들이 두 분 다 공무원 출신이어서 또 연금도 나오시는 집안이 괜찮았죠. 외모는 굉장히 평범하고 키는 한 73 정도였는데 이분의 치명적인 단점이 피부가 좀 많이 좋지 않았어요. 딱 보면 피부가 왜 저래? 라고 할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연애가 잘 안 됐던 이유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한몫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남자분의 스펙을 간단하게 이제 총평을 해보자면, 첫 번째, 나이에 비해 연봉이 아주 높지 않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는 정도. 두 번째는 이제 인서울대학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성들의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이제 이게 조금 아쉽긴 한 면이었고, 피부 관리가 좀 안 돼서 이게 좀 진짜 아쉬웠어요. 외모가 좀 아쉬웠죠. 이렇게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또 장점도 있었던 게 세 번째, 이분의 회사가 중소기업이었지만 회사 자체가 튼튼했기 때문에 그래도 오래 정년이 보장된 안정된 직장이었고요. 네 번째는 부모님 양쪽이 다 노후가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엄청 큰 단점 없는 것 같은데요. 왜 결혼을 못한 거예요, 이분은? 이 친구는 외모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간과했던 것 같아요. 남자들 피부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어? 그게 뭐 여자들한테 얼마나 어필이 될까? 그런 거에 좀 무지했던 거지. 못생긴 얼굴은 아닌데요. 관리를 너무 안 한 느낌.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만났을 때 깔끔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았을 수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닌데 남성분들 중에 피부가 좀 옛날 군인 아저씨들 보면 스름하면서 빨그작작한 피부 있죠. 그런 피부가 그냥 뭐 자연스러운 피부다, 남자를 다 이렇다라고 생각하는데 요새는 어때요? 남자들도 뽀예요.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피부 관리도 좀 해주긴 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주변 친구들에 비해서 본인이 스펙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대. 그래서 항상 친구들하고 좀 비교가 되다 보니 열등의식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열등감이 이게 심해가지고 나는 결혼 애초에 하지 말아야지 못한다 이런 마인드가 그냥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상형 조율을 못했습니다. 얼마나 높길래 그거를 조율을 못해요? 남자분의 이상형은 딱 두 가지였어요. 자기가 연애를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저는 어린 여자가 좋아요 라고 해서 20대 여성만 고집을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님이 이제 공무원이다 보니까 엄마처럼 공무원인 여자가 좋은 거야. 그래서 공무원만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경험이 없고 뭘 모르니까 이랬겠죠. 그래서 제가 팩폭을 날렸습니다. 첫 번째로 날린 팩폭은 20대에 고집할 거면 그냥 혼자 살아라. 20대가 너의 외모를 좋아할 리가 없다. 20대는 피부도 좋고 피부도 하얗고 이런 남자를 좋아하지 넌 지금의 모습 아저씨 같지 않냐 라고 제가 팩폭을 날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나이도 20대면서 공무원을 해달라? 공무원이 너를 왜 만나냐. 공무원은 말 그대로 본인하고 비슷한 공무원이거나 공기업이거나 아니면 진짜 돈이 많거나 이런 남자를 원하지 너 정도의 스펙을 원하진 않는다 라고 제가 팩폭을 날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입장 바꿔 생각해봐요. 본인이 만약에 공무원에 이쁘고 20대 딸이 있는데 30대 후반의 아저씨, 본인 같은 아저씨한테 결혼시키겠냐. 그랬더니 이제 남자분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분
그분이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할 수 없었던 게 너무 맞는 말만 한대요. 맞는 말이잖아, 사실. 이렇게 패면 기분도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남자분이 제가 성향이 괜찮다고 생각했던 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기분이 나빠서 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거를 받아들이는 그 수용 자세가 괜찮더라고요. 듣고 보니 대표님 말이 맞네요. 제가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에서 아, 이 친구는 내가 무조건 도와줘야겠다 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팩폭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저의 팩폭을 수용하지 못하면 저희하고는 진행하기가 힘들어요. 수용이 안 되면 어떻게 진행이 되겠어. 받아들여야 거기에 맞춰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수용하지 않으면 본인이 원하는 것만 갖고 가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저희하고 맞지 않아서 수용이 가능하신 분들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친구는 타 결정사 이용한 적 있는데 거기는 뭐 다 가능하다고 내내 하던데. 그거는 뭐 업체들 욕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결혼정보 회사 자체가 그냥 대부분 고객의 비율을 맞춰야 되다 보니 그래야 고객이 가입을 할 거 아니야. 그렇다 보니 무조건 내내 하는 경우도 있죠. 거의가 그렇죠.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진 않아요. 그 친구도 들어보니까는 그렇게 말해서 막상 나온 여들은 그러지 않고. 그럼요. 가입시킬 때만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컨설팅을 본격적으로 해드렸어요.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20대 여성은 포기해라. 30대 여성으로 보자. 그러니까 여성의 스타일이나 외모가 어려 보이면 30대 여성도 수용 가능하고 그리고 나이도 너도 38이지 않냐? 여자분 나이 35까지 보자. 라고 해서 이제 조율을 제가 시켰고요. 두 번째는 외모 관리하자. 일단 지금 쓴 안경부터 벗고 렌즈를 끼자. 그리고 피부관리샵에 가자. 일단은 피부과를 안내를 해드렸고요. 조금 통통한 편이어서 살을 살짝 빼자. 조금의 다이어트도 강용을 했습니다. 세 번째, 자격지심을 버려라. 축 처진 어깨, 자신감 없는 표정 이런 거 너무 매력 없다. 스펙 좋아도 이런 남자면 진짜 매력이 없다. 일단 웃는 연습부터 하자라고 해서 유튜브에 보면은 웃는 영상이 많이 있어요. 남자들. 그런 것들도 제가 좀 추천을 해드렸어요. 아니, 결정사인데 사람을 갱생을 시켜주는데. 와, 저희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결혼이 진짜 절실했기 때문에 전 누나가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원하는 대로 다 움직여 주셨어요. 그래서 2개월 동안 이제 준비를 했어. 좀 피부 관리도 하고 했는데 진짜 스타일이 싹 바뀌어서 왔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이 남자 진짜 100% 결혼하겠다. 저는 그때 또 딱 눈치를 챘죠. 그래서 바로 제가 소개에 들어갔습니다. 한 7명 정도 소개를 했는데 그중에 한 명의 여성분 스펙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자분 나이는 32살이었고요. 직업은 중소기업 디자이너, 연봉은 4천 초반이고요. 학력은 지방사립 4년제를 나오셨고 여자분 자산은 1억이 넘어요. 현금. 왜냐면 이렇게 몇 년째 매달 100만 원 이상씩 적금을 또 붓고 있었고요. 부모님 노후는 세모 정도, 본인이 간간히 용돈을 드리는 정도. 외모는 키는 158에 여자분 피부가 좀 좋았어. 아기자기 예쁘게 생긴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분한테 남자가 꽂히더라고요. 왜 이렇게 꽂혔냐라고 물어봤더니 첫 번째, 학력 직업을 기대를 안 했는데 의외로 괜찮았다. 직업 자체가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이제 어찌됐건 본인이 특수직이잖아. 디자이너라는. 그 직업을 되게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예뻤고요. 두 번째, 경제관념. 적금을 되게 오래 부어서 이걸 1억까지 만들고 만나는 당시에 적금을 쪼개서 또 몇 개를 들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좋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본인이 피부가 안 좋았잖아. 여자가 피부미이다 보니까 자기가 가질 수 없는 걸 가졌잖아. 그게 너무 매력적이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원래는 20대의 여성을 원했었는데 어찌됐건 여자가 30대 초반을 만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나이를 포기한 대신에 20대 못지않은 피부를 가진 여성을 만났기 때문에 그게 충족이 됐던 거죠. 그럼 반대로 이 여성분이 왜 이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남자를 원한 건지 그것도 궁금한데. 첫 번째는 남자분이 어찌됐건 집이 있었잖아요.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결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돈을 모아서 빌라를 샀다는 거. 그런 게 본인하고 경제관념이 좀 잘 맞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잘생기진 않았지만 외모 관리가 잘 돼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피부도 나쁘지 않고요. 괜찮던데요 라고 얘기를 해서 그 남자가 변신을 한 거에 성공을 했죠. 세 번째가 관심사가 서로 맞고 말이 잘 통했고 그리고 이분이 특히나 남성의 안정적인 직장. 중소기업이지만 회사를 보니 굉장히 오랫동안 다닐 수 있는 회사여서 안정감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남자분이 나이가 좀 있었지만 안정감 때문에 결혼을 결심을 했대요. 이렇게 6개월 초고속으로 만남하고 초고속으로 3개월 만에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년 안에 결혼을 한 거죠. 나이 많은 분들은 다 결혼을 빨리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서두르는 편이죠, 제가. 빨리빨리 하자 할 거면. 마음만 먹으면 빨리는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거의 포기 직전이었던 한 남성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결혼을 하시게 됐고요. 결혼을 포기하는 이유가 집값이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분처럼 나의 열등의식이나 외모나 성격 이런 것 때문에 난 여자 만날 수 없어, 결혼 못해라고 이렇게 자포자기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당장 뭐 쉽게 바꿀 수 없는 외부적인 요소보다는 내가 노력하면 바꿀 수 있는 내부적인 요소를 좀 바꾸시면 결혼에 조금 더 빨리 가까워지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면 이 사연 속의 남성분처럼 여러분도 행복한 결혼을 하실 수 있습니다.